네요. 그 전에 정신님과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출 김민정입니다. 오늘도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공연 끝났는데 집에도 못 가시고 데이트도 못 하시고 이렇게 저희하고 뭐 즐거운 시간 보내요. 오늘도 저희하고 즐거운 시간 보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의 정국희입니다. 애니의 이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고 자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사실은 부질없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들과 부딪히면서도 노라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해야만 하는 싸움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러니까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나 원동력 같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 뭐 제가 이제 15년 동안 살면서 그런 그 원동력이 궁금하시다 이거죠. 저는 그 자유로움이었지 않았을까. 평생을 그러니까 자유로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노라가 어쨌든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어떤 사회에 나가서 부딪혀보고 살아보면서 이 여자가 견딜 수 있었던 거는 생전 느껴보지 않았던 자유와 자기의 어떤 독립성, 그러니까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시 나가 이 좋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사실 노라의 이야기라기보다도 여기 남아있는 우리 세 분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저는 15년 동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15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부딪히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는 일들이 나한테 아무 의미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사실 이 연극에서 좀 많이 저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힘은 2년간의 오두막의 시간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냥 가끔 저희 연습할 때 그리고 공연을 보면서 그 시간 뭐였을까? 2년 동안 침묵 속에 산다는 게 과연 뭐지? 생각해 봤거든요. 뭐 3일 얘기 안 하기도 쉽지 않은데 3시간도 어려운데 그 시간 동안에 나의 목소리를 찾았다는 것, 그거는 노라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거대한 힘이었을 것이고 그녀를 버티게 하는 가장 큰 엔진이자 운동력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다음 질문 부탁드려요. 네. 마이크 지금. 네, 우선 공연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전 정말 단순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저기 의자 4개가 뭔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눈에 보였는데 계속 짐만 올려놓고 그래서 그래서 커튼콜 때 막 다 같이 앉아서 되게 멋있게 있다 이러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문 닫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의자의 의미가 뭔가 계속 궁금했기도 했고 또 궁금했던 건 이 제목이 왜 인형의 집인가에 대해서 또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위에 가장 의미를 담은 의자는 사실은 수평으로 있는 플랫폼 위에 2개의 의자가 인물의 관계와 입장을 만드는 2개의 의자고 위에 있는 4개의 의자는 좀 기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모자를 놓거나 핸드백을 놓거나 그리고 옆에 앉아 있기도 하고 이런 기능성들이 있고 사실 저희가 무대를 만들 때는 의미도 담지만
미학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림 자체가 하나의 조형성을 가지고 아름다워야 되는 건 이게 이제 모든 디자인 파트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과 미학적인 부분 때문에 나와 있는 4개의 의자입니다. 그리고 인형의 집이요? 저희 왜 인형의 집인가요? 네, 인형의 집은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에 사실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자체가 1879년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승한 곳에서 제목이겠죠. 그리고 뒤는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파트 2. 그리고 원작을 보시면 왜 인형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는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찾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라가 토르발트의 인형 같은 존재였고 대상이었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인형의 집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인형의 집 파트 2, 파트 3도 나올 수 있어요. 누군가가 하겠죠? 한국 작가가 썼으면 좋겠어요. 네. 아, 드라마. 네, 저도 우선 공연 너무 잘 감상했고요. 저는 토르바트 역하셨던 손정학 배우님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토르바트가 15년 동안 노라가 이제 에미와 함께 부정했잖아요. 자신의 명예나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혼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책을 읽어보시고 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살면 안 될까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는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그 책 한 권을 읽고 나서 본인의 심경 변화가 생긴 건지 아니면 내심 15년 동안 후회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토르발트 심리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토르발트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죠. 대본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참 저도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표현할 때. 근데 또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밖에 처음에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믿었던 와이프한테 진짜 배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속으로 끙끙 앓고 그냥 침묵을 지켰을 뿐인데 그게 이제 거짓말이 된 거죠. 15년 동안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산 사람을 죽은 걸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내면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남들의 평판에 대해서 그렇게 남들 평판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바라봐 주느냐에 따라서 마누라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이런 인물이니까 이 책을 보고 그래서 또 이제 또 반대 이제 와이프가 나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거칠게 표현이 됐지만 그것도 이렇게 밖으로 사근사근하게 내색하는 표현하는 토르발트가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거칠게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거 하면서 굉장히 저도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좀 이렇게 성불례라도 좀 이렇게 보여지던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셨다니.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 다른 분들처럼 공연 잘 봤는데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초반부에 그 노라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엠마리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번 연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초반부에 노라가 의자에 앉지 않고
엠마리 몸이 아파서 의자에 앉았다가 점점 그 노라가 이제 의자에 좀 멀리 떨어져 앉았다가 점점 다시 붙어갖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좀 떨어진 장면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심리적 거리를 약간 연출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공간 활용 때문에 그걸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로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를 연출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의 무대의 거리감은 무대가 워낙 미니멀하기 때문에 의자 두 개의 의자의 거리 그리고 그 의자에 서 있는 인물 간의 거리, 방향 이런 것들이 다 서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네, 아주 간혹 예외적인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러한 맥락 안에서 지금 만들어진 동선이고 사실은 하나의 논쟁을 할 때도 사람들의 그 각 입장들은 조금씩 바뀌어요. 저희가 늘 그렇듯이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의도된 거리감입니다. 네, 여기 앞에서 네 번째. 네. 질문이 조금 많은데 괜찮아요. 네, 최대한, 네. 우선은 그 노라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앤 마리의 삶도 어쩌면 희생일 수 있었고 에미 헬머의 애착이 박탈될 것도 어쩌면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극이 어떠한 큰 변화나 여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 건지 그게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저 위에 배너에 노라랑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거가 그냥 단순한 순서인지 아니면 거리나 약간 이게 그냥 순서 말고도 거리감도 있어 보여서 그거에 대한 배치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노라부터 답을 드리자면 희생을 강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노라가 같은 이제 여성으로서 같은 마리 이모도 여성으로서 아주 주도적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강요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작품에서도 저희는 해석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스스로 변화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작품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결국은 희생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노라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제 자각을 하죠. 왜냐면은 일단 계급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계급의 차이에 따라서 희생하는 부분도 좀 다르구나. 이것도 우리가 조금 또 이 작품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노라는 절대로 희생을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연출님 부연 설명 조금. 연출님 부연 설명 좀. 저희가 희생이라는 말 대신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요? 사실 희생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조금 멀게 느껴져서 인간이 어떤 목표를 이룰 때는 반드시 그거에 따르는 대가가 있잖아요. 지불해야 되는 것도. 기회비용 싫으시면 대가도 괜찮을까요? 희생은 좀 저한테는 좀 복잡해요. 네, 노라 이런 말 있죠. 노라는 토르발트의 말처럼 집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떤 의지에 가득한 인간들이 집 안이 아니고 집 밖으로 나가 사회 속으로 뛰어들죠. 그래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들을 크게 말해요. 그렇게 역사는 진보해 왔고 그런 의미에서 노라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비용은 혹은 그녀가 치러야 감당해야 했던 되게 고통스러웠겠죠. 외로웠을 거고 그 시간들은 전체 역사에서는 결코 떼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움직여주는 사람들의 수혜를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배너. 이 디자인들은 다 이제 아까 4개의 의자와 비슷한 건데 디자인은 미학적인 기능이 있고요. 하나 보시면은 토르발트는 헬머라는 성을 붙여서 지금 타이프가 올라가 있고 대본에는 없어요. 대본은 그냥 이름만 있어요. 노라,
도르발트, 앤마리, 에미 이렇게 인물만 있는데 저희는 해석상으로 할머라는 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에미와 도르발트는 성을 붙였고 앤마리는 저희가 성을 모르기 때문에 앤마리라는 미들네임이 있는 이름이 있는 거고요. 순서는 순차적으로 좀 있어요. 대본이 가지고 있는 순서. 노라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토르발트, 앤마리, 에미 그리고 토르발트, 노라 이렇게 장면의 진행 순서. 그리고 간격은 무대 최선과 면과 이걸 다 놓고 이제 가장 이학적으로 좋은 것, 객석에서 가장 많이 포착될 수 있는 거리감 이런 것들로 디자인돼서 배치했습니다. 왜 영어가 아니냐고 막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글 너무 주장했죠. 한글이 아름답고 이 공연의 클립들이 유튜브나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사니까 전 세계에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봤으면 좋겠고 한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답니다. 네. 가운데, 네. 네네, 잘 됩니다. 이 끝난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배우님들 생각이 궁금한 건데 에미는 과연 결혼을 택했을 것 같은데요? 저 파트 3 제가 쓰려고 결혼하고 요르겐이랑 결혼. 네, 요르겐과 결혼하고 잘 살고 있다가 엄마가 한 말이 뒤늦게 생각이 나서 네, 집을 나갈 것 같습니다. 애미가 그 짤을 나겠죠. 네. 아까 무슨 뜻이었어요? 네. 네, 공연 너무 잘 봤고요. 저는 마지막에 노라가 토르발트에게 했던 이렇게 당신과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라는 그 대사에 좀 느낀 게 많았는데 앞선 그 앞에 이루어진 그 보면 노라가 깨어있는 생각,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너무 급진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그 대사를 통해서 노라가 좀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만약에 파트 3가 나온다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자신의 노선을 좀 변경하는 계기가 되는 게 될지 아니면 그걸 알고는 있지만 이 세상을 조금 더 바꾸기 위해서 그대로 강경하게 나갈지 어떤 노선이 택할지 답을 알고 계시네. 그거예요. 아시죠?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앞에. 네, 공연 잘 봤고요.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뭐 질문해 주셔서 잘 알았고 저는 좀 하나 그 토르발트 대사 중에 매번 이 부분이 작가님의 저건지 아니면 손용학 배우님의 애드립인지 저 그게 궁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한 대사 중에 애드립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대본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궁금해요. 네네. 궁금하시죠? 화장실? 이걸로 30분 채우고. 네, 안 알려주시고 그냥 인사하시는 건가요? 육성으로 막. 이 공연을 보면서 뭔가 노라를 바라보는 시선보다는 그 주변 가족들, 엠마리나 뭐 남편분이 딸분의 그런 뭔가 심정을 느끼면서 노라에겐 기회 비용이었겠지만 그 주위 분들도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노라의 어떤 본인만이 생각했던 이기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걸까라는 질문이 있어서 네. 이기심. 어렵다. 저희 사실은 여기 있는 담론들이 다 화두들이 커서
이기심은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어떤 단어를 이야기할 때 참 조심스러워요. 그렇죠? 질문이 잠깐 좀. 네, 저는 이것이 이기심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한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존엄성을 획득하기 위한 강한 의지로 보여질 수도 있고, 이것들을 저희가 하나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의 주장은 좀 있어요. 저의 생각? 주장은 아니고요. 저의 입장은 좀 있는데, 저는 노라가 이기적이라고 보이기보다는 사실 그녀가 스스로의 독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던 행위의 어떤 파동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분이 분명히 엠마리와 에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차갑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도 저는 그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런 걱정을 했어요. 여성이 어떤 소리를 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왜곡되기도 쉽고 본질적으로 호도되기도 쉽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기심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노라가 하는 말들이 이제 이 연구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한국 관객과 이렇게 만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했어요. 내가 이 노라가 하는 말들이 너무나 일방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본질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대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은 여성이 하는 말들이 사실 어떤 것을 진보적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게 잘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본질을 들여다보기에는 자꾸 외형을 보고 좀 왜곡도 하고 좀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좀 염려가 돼서 좀 많이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기도 했어요. 사회의 약자들, 여성을 포함한 성소수자, 사회는 굉장히 많은 수많은 약자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약자들은 좀 더 자신의 삶에 이기적이어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야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또 다른 반론이 되면 말하기가 어려워요. 네, 힘을 갖지 못한 자들은 저는 조금 더 사회에 이기적이어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분만 더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줄에, 네네. 안녕하세요. 일단 공연 잘 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엔딩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작에서 보면 처음에 노라가 집을 나가게 될 때는 제 생각에는 뭐 자아를 찾고 싶어서 혹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그런 좀 후회 뭐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그 나만을 위한 오롯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1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그 중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 신속의 인연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자신의 자아를 어찌 보면 아주 완벽할 정도로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중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뭐 남편과도 그렇고 딸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정도 좀 그 마음속에서 좀 화해를 한 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엔딩이 다시 집을 나가면서 끝나게 되는데 사실 그 집을 나간다는 문을 열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끝이 나는 거지만 또 다시 새로운 시작이 또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출님이랑 그 배우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노라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완벽한 다시 가족들과의 단절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그 안에서 다시 이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건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쭉 말할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노라가 집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개인적으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노라는
말했던 대로 신문에 다 밝혀질 거고 감옥에 갔을 거고 저는 감옥에 갔을 것 같았어요. 판사의 아내가 노라를 구하기 위해서 연대했을 거고 네, 노라의 책을 읽은 수많은 여인들이 노라를 풀어달라고 외쳤을 거고 그 외침을 듣고 토르발트가 염려가 돼서 그 시위에 합류하고 네, 엠마리도 딸 같은 노라가 걱정이 돼서 또 그곳에 있고 네, 이제 이 안에서는 엄마에 대해서 막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외쳤던 등을 돌렸던 애미도 거기에 합세하고 그래서 모두 다 그 사회 속에서 온 가족이 만나는 걸 혼자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노라한테 한 표를 던지는데요. 여기도 밖에서 15년 후에 돌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각성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설파를 하면서 돌아다녔어도 책이 돌아다녔듯이 근데 지금 그렇게 15년간 해왔어도 변한 게 없다라는 게 지금 이 집안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또 나가듯이 조금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나가서 또 똑같이 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원래 뭐 각성한 자들은 또 그런 삶을 걷게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답은 다 나왔는데. 네, 여기 두 번째 아까 여러분 손주셔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그 처음에 나올 때 되게 푼수 같고 근데 눈치 보면서도 할 말은 또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귀여운 모습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본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연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분석을 통해서 이런 캐릭터를 구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분석했어요? 네, 대본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요. 글쎄 어떤 배우가 어떻게 하는 것도 다른 캐릭터 나와서 만들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스타일로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걸로 그다음에 네, 그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연출님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네, 훈훈한 분위기에서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도 네, 있습니다. 네, 공연 네,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보시는 걸로 저희 네, 다음 주에 네,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네, 오늘 참여해주신